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황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모 안에 딱 있으면 되죠? 예. 그림 소개 잠깐만 드려볼게요. 제 소개랑. 혹시 저를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예. 저는 아메이가 올해로 20년 차입니다. 제가 이력서를 보면요. 한 줄 영재교육연구실, 그리고 끝. 그걸 약 20년 가까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은 아메이. 그래서 영재교육연구실 일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어서 했고요. 근데 그 일이 연금이 됐거나 퇴직금이 됐거나 그랬으면 저는 그냥 영재 일을 계속했을 것 같아요. 근데 슬프게도 이렇게 학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노후 준비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오래 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 자격을 인정해 연차가 쌓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죠. 예, 그래서 인생을 고민했던 시기가 있어요. 37에 밤에 갑자기 문득 47은 어떡하지? 57은 어떡하지? 67은 어떻게 하지? 혹시 77, 87이면 나 그때 뭐 하고 살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날 영재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원장님, 제가 몇 살까지 여기를 다닐 수 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영재 원장님께서 원래 사실은 마음에 이 일을 배워서 내가 부산에 하나 차려야지 하고 배우러 갔거든요. 근데 저희 원장님을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쁘신 거예요. 차 운전도 해, 점심된 밥도 해, 청소도 해, 애들 수업도 해. 여러분들 그 학원 원장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리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장님한테 제가 몇 살까지 다닐 수 있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원장님 그때 말씀이 본인이 그때 43이셨어요. 선생님, 내가 43인데 현장에 있으니까 한 45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냥 재미로 툭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46에 나는 여기서 잘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돌아가는 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딱 그때 새로 프로그램이 내려왔어요. 정보랑 친구하기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때가 2005년도였어요. 앞으로 인터넷이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수업하는 애들이 7살. 그러니까 7살 아이한테 앞으로 인터넷은 이렇게 변할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너를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변하는 이 세상에서 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고민해봐.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이 인터넷에서의 변화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가 앞으로 TV가 어떻게 변할까? 앞으로 냉장고가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런 거. 정답이 뭐였게요? 앞으로 TV가 어떻게 변하게? 없어진다였어요. 2005년도에. 근데 우리 지금 TV 없어진 거 맞나요? 휴대폰으로 다 보잖아. 진짜 집에 있는 TV는 어때요? 큰 TV는 그냥 전시용이거나 가끔 보는데 전부 휴대폰으로 다 하잖아. 휴대폰도 없어진다. 앞으로 냉장고는 어떻게 변하게요? 주문하는 냉장고로 바뀐다. 이런 거. 지금 되고 있지 않나요? 아직 많이 보편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곧 될걸요.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걸 공부를 하고 나니까 밤에 잠이 또 안 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또 좀 이따 해드리고요. 요 첫 사진은 뭐냐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등산 다녀오신 분 있나요? 등산. 어느 산을 다녀오셨어요? 오, 한라산 다녀오신 분도 있네요. 예, 저는 알프스. 여기 이 산 저기 있는 산이 알프스거든요. 제가 친구랑 아메이를 했고 여동생이랑 아메이를 했어요. 그래서 셋이서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셋이서 같이 앉아가지고 카탈로그 갖고 공부해가지고 올린 PB가 셋이 합해서 9%. 지금은 한 명은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고 두 분은 다이아몬드인데 그때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왜 큰 식탁도 두고 왜 하필이면 뽀로로 밥상에 앉아가지고 카탈로그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탈로그로 공부해가지고 주문 받으면 프로틴 뭔지 알아? 셋 다 몰라. 소비자가 알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셋이서 꿈을 적었어요.
그래서 꿈을 뭘 적었냐면 셋 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우리 1년에 한 번씩 가고 싶은데 놀러 가자 이랬던 때가 있어요. 근데 셋 다 집에 가면서 설마 셋 다 다이아몬드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지나고 나니까. 근데 진짜 셋 다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재밌게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프스가 가고 싶어서 알프스를 갔고, 가운데 그림은요, 혹시 우리 아메이 100개짜리 커피 믹스 있죠? 거기에 그림이 고흐가 그린 아르레 있는 카페거든요. 카페인데 원래 카페 색깔이 주황색이었대요. 근데 고흐가 주황색을 하니까 안 이뻤겠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했대요. 그래서 그 카페를 노란색으로 바꿔놨더라고, 사장님이. 그래서 코로나에 끝나고 여기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조금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 고흐의 카페에서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싶어서 그래서 아메이 이렇게 제품들을 보면 이렇게 그런 특별한 그림이나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도시를 갔다 그런 거 구경하시면 여러분들 엄청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올려놨어요. 재미로 여행을 재미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죠. 저는 영재 선생님이었고요. 영재에서 아이들한테 7살 때, 5살, 6살, 7살 때 가르치는 내용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다 배울 수 있대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글을 빨리 가르쳐요. 왜? 귀찮아서. 니 혼자 놀으라고. 숙제 내주죠. 엄마 설거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화책 3권 읽고 와. 엄마 읽었어요. 그래, 이제 그럼 게임해도 돼.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책이라는 게 읽기만 읽으면 그냥 기억니은 그냥 글이잖아요. 속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속뜻을 풀어주면 그걸 풀어주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운대요. 그래서 제가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해 볼게요. 이거는 서울대에서 논술로 과제가 나왔던 내용이고, 이걸 풀어서 A+ 받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신데렐라 동화책을 딱 봐요. 그러면 우리 무슨 마음이 드세요? 좋겠다. 맞죠? 거기서 조금 부정적인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형을 좋아하고 외모지상주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근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속뜻은 따로 있대요.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신데렐라가 한번 되어봅시다. 이 순간에. 자, 새엄마랑 언니가 몇 달을 난리를 해서 오늘 파티장에 갔죠. 예. 그러고는 신데렐라만 혼자 남았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러고는 숙제도 내주고 갔어. 이것도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기분이 그랬겠죠? 근데 갑자기 똑똑 지나가는 초라한 할머니가 나 배고픈데 혹시 먹을 거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내 할머니하고 기꺼이 나의 우유와 빵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기회가 온대.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분 나쁠 때는 내 기분이 중요하잖아. 아니래요. 자,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맛있게 잡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뒤에 밭에 가면 쥐덫에 쥐가 2마리 있을 거고 호박이 있을 거야. 걔 좀 갖고 와봐. 자, 할머니가 구구절절히 너한테 황금마차를 내가 만들어 줄 끼고 이래가지고 갔다 오고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거고 설명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다짜고짜 갖고 와봐라. 다짜고짜 했죠. 갖고 올 사람 쥐인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냥 얘는 신데렐라는 안 따지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척척척척 그러면서 오늘 너가 나한테 베푼 친절로 나는 너의 재밌는 오늘 하루의 이벤트를 만들어 줄게. 대신 12시까지 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기회가 어떻게 오게요? 설명을 해서 내가 다 듣고 이해가 돼서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손에 봐야 뭘 봐요? 그냥 내 빵 하나, 우유 한 잔, 생지 잡아온 거, 호박 1개 말고 손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의 시간을, 내가 이분하고 이렇게 시간을 썼을 때 내 시간이 손해자라고 생각. 근데 그 시간에 또 별도 다른 걸 하지는 않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재미로 그랬을 때 신데렐라한테는 기회가 왔고, 2번째가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 멋진 파티장에 엄청 클 거예요. 거기에 수백 명이 있을 거예요. 다 이뻐.
드레스 빨주노초 파남보 최고급 다 입었고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 다 했고 머리 다 했고 향수 다 뿌렸고 다 이뻐요. 근데 왕자 눈에 어떻게 신데렐라만 보였을까? 그래서 왕자가 탁 걸어가서 나랑 춤추실래요? 하잖아요. 어떻게 보였을까? 여러분들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모두 잘 보이려고 예쁘게 점잔 떨고 있었을 거야. 먹지도 않고 허리는 너무 쫄라매가 음료수도 안 들어가 막 그러고는 가만히 서 있었을 거예요. 예쁘게 잘 보이려고. 근데 신데렐라는 이 순간을 즐기자. 왜? 평생에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대. 왕궁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걸 구경하고 왕궁을 구경할 거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어땠을까요? 모든 거 다 먹고 구경하고 당기고 동선이 신데렐라가 제일 길었을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왕자 눈에 돌아다니는 개가 보였을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메이를 집에서 생각만 해야 돼요?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녀야 돼요. 다녀야 돼요. 그래서 왕자가 춤추자 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춤추자고 했는데 손은 걸레 만지고 씻었을까? 안 씻었을 확률이 높아요. 머리는 감았겠나? 안 감았을 확률이 높아요. 춤은 춰봤겠습니까? 아이, 굳은 유리인데 어떡할 거야. 이때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왕자가 잘 이끌어 주겠지. 믿는 마음. 그래서 스폰서님이 여러분들한테 아메이 하자 하면 믿어보세요. 자신이 있으니까 하자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모르는 나보다 더 많은 정보와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검증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이 있겠죠. 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일단 믿어보지 뭐. 아니어도 손해날 거 그게 없지 않아요? 맞죠? 사재기 할까 봐 걱정이세요? 카드 집에 놔놓고 오고 한도도 별로 없잖아요. 맞죠?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유리구두 마지막에 장면에 보면 유리구두, 자, 여기서 윙크로 합시다. 225 사이즈 발 윙크, 230, 35, 40, 45, 50. 그럼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건 어쩌면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꿈. 나와 그가 소통이 되는 그 중요한 그 뭔가 하나가 표현이 유리구두일 뿐이지. 어쩌면 여러분들 스폰서님이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비전 보너스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뭐 돈으로 이룰 수 있는 혹은 여행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아메이여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그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그 상상 플러스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메이로 풀었는데요. 이거를 학생이 자기 인생에 맞게 탁 풀어가지고 A 플러스를 받았대요. 자, 여호와 신포도입니다. 자, 볼게요. 아메이를 공부를 하면 한 달, 두 달, 석 달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남들은 그만뒀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만뒀을까요? 자, 우리가 동화책에 여호와 신포도란 동화책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죠? 읽고 끝. 근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우와 신포도에는 여우는 배가 너무 고팠고 과수원에 들어갔고 키가 포도에 안 닿았고 그러니까 노력하다가 여우가 돌아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저거 맛없을 거야. 실 거야. 자, 그렇게 돌아선다고 배가 부른가요? 또 고플걸? 다른 과수원을 가야 되거나 또 다른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원래 이 동화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얘처럼 하지 말고 여기서 결판을 봐.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 분은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이 동화책 맨 뒤에다가 A4 용지를 몇 장 붙여주세요. 책은 아끼지 말고 스티커 같은 거 그냥 붙이세요. 붙여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여우라면 그래서 여기서 꼭 저 포도를 먹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봐. 그러면 아마 과수원이었기 때문에 농막이 있을 거고, 농막 단어 무슨 말인지 알지? 농막이 있을 거고 거기를 열어보면 사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바게스 알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벽돌이라도 모으든지 아니면 그냥 돌이라도 모아가지고 흙이라도 조금 덮어서 부족한 만큼의 키를 채웠으면 여우는 포도를 먹을 수 있었을걸요?
그게 이 여우와 심포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고 돌아서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포기를 하지만 돌아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가 또 되고 또 되고 또 반복될 때는 여기서 결판을 봐라. 맞죠? 자, 여러분들 아메이 공부를 하러 오셨어요. 듣자 해서 왔죠? 자,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시지요? 맞죠? 1번 돈 고민, 2번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세요. 만약에 에이 아메이 어려울 거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 돈 안 된다면서요. 돈 안 되잖아요 하고 돌아선다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결판을 보세요. 이 자리에서. 강추입니다. 여기서 왜 나한테 아메이를 얘기하시는 분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책 좀 보고 강의 좀 듣고 비교 분석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세요. 남들이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그만두신 분 얘기를 듣고 아메이 그렇다던데요 뭐 막 이럴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 시대 흐름에 바뀐 아메이를 AI와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멋져질,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준비되는 그 멋진 아메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화책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작 알았으면 아메이를 빨리 하셨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아기돼지 삼형제는 속뜻이 뭘까요? 한 번도 속뜻 생각 안 했죠? 그래서 그냥 애들은 글만 읽었어요. 우리 속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집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 늑대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만약에. 맞죠? 예. 그러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열심히 각자 자기의 노후 준비를 했어요. 근데 형은 짧은 시간에 쉽게 노후 준비를 했고, 막내는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오래도록 단단하게 노후 준비를 했고. 맞죠? 자, 그래서 늑대가 짠 나타나니까 어때요? 첫째가 준비한 것도 둘째가 준비한 것도 훅 없어지고 없고. 맞죠? 자, 막내가 준비한 건 어때요? 늑대가 와도 안전했고. 그래서 막내가 혼자 행복했어요. 형제들 다 불렀어요. 네. 아메이를 이렇게 알아들어 보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면 저 밖에 아직 아메이 모르시는 분이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남편이 좀 잘 벌어왔으면 좋겠다. 그쵸? 근데 남편이 내가 노후 준비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잘 벌어 오셨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시댁도 생각해보고 진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메이는 나만 알아들었어요. 맞죠?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가장 편하냐면 책임감. 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고 내 가족도 내가 책임지고, 근데 나아가서 내 사회에도 내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아메이에서 파트너가 만나간다라는 건 그 가정도 안전하게 책임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명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이 사명감을 내가 이루어내서 보리라,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로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아메이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메이를 제대로 하면 누군가한테 가서 아메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예 못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말년복이 없는 걸로. 한번 보세요. 아메이를 알아들어서 이분이 파운더스 PT만 돼도 노후 준비가 끝날 일이잖아요. 말년복이 없으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크게 성공하시는 분이 있어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 다이아몬드 아니면 그 더 큰 핀. 이분은 어떻게 했지? 노력은 비슷하게 하는데 자식을 봐요. 자식이 받을 복이 있으면 상속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까지 간대요. 우리끼리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도 한번 보고 내가 말년복이 있을까? 남편도 한번 보고 저 오빠의 믿어가 되겠나? 이런 보시고 아이도 한번 보고, 그래서 나 하나가 마음을 제대로 먹고 성실하게 아메이로 뭔가
진짜 아기 돼지 삼형제의 막내처럼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우리 가족이 따뜻할 수 있다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면 내가 할까라는 여러분들 용기를 한번 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메이를 쉽게 하세요. 아예 용기를 내버리면 쉬운데, 용기를 세미나장에서 강의 들으면 용기를 내세요. 그래서 이제 뚜껑이 날아간다라는 농담을 하거든요. 뚜껑을 퓨 날리는데 그 뚜껑을 영 못 찾아뿌야 되는데 집으로 날리세요. 그래서 뚜껑이 집에 퓨 날아가 있으니까 집에 가다가 이제 마인드가 또 식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잘 때는 그 뚜껑을 딱 쓰고 주무시는 거야. 그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이고 아메이 그게 쉽겠나.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아메이를요, 다른 어떤 표현은 또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니까 좀 색다른 방법으로 아메이를 얘기해 볼게요. 아메이는 자, 여러분들 쿠팡하고 제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쿠팡은 없었던 겁니다. 맞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쿠팡이라는 어플이 새롭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쿠팡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서진 씨나 전지현 씨나 아주 비싼 광고 모델료를 주고 광고를 했었어요. 2년을 열심히 하던데 그 다음부터 광고는 안 하대요. 요즘 쿠팡 광고 합니까? 안 하죠. 자,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쿠팡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쿠팡 회원인데 쿠팡 새로 신규 회원을 소개시켜주면 돈을 주던데요. 5천 원인가 만 원인가? 그래서 많이 받으신 분이 뭐 100만 원인가 200만 원 상한선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하지 않아요. 쿠팡은 이제 뭘 하냐면 어떤 아이디어가 쌈박하신 분이 영상을 찍어요. 쿠팡에서 괜찮은 아이템을 3개쯤 골라가지고 본인이 사용하는 걸 영상을 재미나게 찍어요. 그러고는 그 밑에다가 탁 누르면 쿠팡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죠. 자, 여러분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걸 눌러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물건을 사면 6% 소개비를 그 다음날 바로 통장에 쏜답니다. 쿠팡이. 누구한테? 아무나한테. 아무나인데 어떤 쿠팡의 제품을 광고하는 사람한테 광고 모델료, 소개비를 준대요. 자, 아메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꾸 아메이를 옛날 아메이, 내가 봤던, 전에 들었던 아메이 이러니까 지금의 아메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건 잠시 접어두시고요. 아메이는 원래 아메이 사업자가 회원가입을 할 수 있었고 물건을 팔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다단계였는데 세상이 변해서 스마트폰이 시작이 됐고 어플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 쿠팡에서 소개비를 주는 것처럼 광고 모델료를 주는 것처럼 아메이는 원래 최대 35%까지를 주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광고를 지금 하는 중.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람이 나의 광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자, 근데 광고를 옛날에는 내가 써보고 좋은 감동을 얘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써보고 좋은 감동을 얘기 듣고 사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 제품이 왜 어떻게 좋은지 딱 한마디 팩트 있는 단어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서든 뭐 카톡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혹은 그냥 일반 마트 거보다 이 제품은 이렇게 좋다라는 걸 짧게 여러분들이 제품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나만의 노트, 나만 보는 거기에 여러분들 메모해서 그걸 자꾸 보고, 그래서 내가 디시드랍스라도 더블X라도 진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만약에 된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하면 어때요? 살걸요. 근데 이 제품을 제가 해보니까 한 20개 정도만 제대로만 설명할 줄 알면, 자, 포인트는 길게가 아니에요. 자, 정수기 강의를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1시간 반씩 배웠어요. 1시간 반짜리를 듣고 가서 소비자에게 1시간 반을 얘기할 수도 없고 해도 안 사고 못 알아들어요. 맞죠? 그러면 1시간 반짜리를 들은 건 사업자 강사님이 사업자한테 교육용. 그럼 우리는 사업자가 들었지만 소비자한테로 언어를 번역해야 될 거예요. 소비자들의 핫버튼. 예, 그거를 스폰서님과 여러분들 홈미팅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메모를 해놓는 걸 나의 사업 노트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달을 해서 만약에 아메이 어플에 단골들이 많아지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장바구니도 쓰고 SOP도 쓰고 필요할 때마다 제품을 사서 1일부터 말일까지 매출이 있다면 그 매출의 최대, 작게는 3%부터 많게는 21%, 더 많게는 35%까지 우리가 돌려받는 게 아메이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은 아메이를 사업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아요? 맞죠? 정말 가게 문 닫는데 너무 많은데 폐업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맞죠? 자, 아메이 사업이 왜 좋냐면 사업장이 필요 없는 무종포 판매입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돼요. 아메이 하려고 휴대폰을 새로 사야 되지는 않죠. 원래 있는 휴대폰이고 아메이 어플만 하나 덜 깔면 돼요. 또 그분한테도, 소비자한테도 아니면 새로 사업자 하실 분한테도 있는 휴대폰에 아메이 어플만 더 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자영업, 가게를 하나 차린다. 커피숍을 차리든 통닭집을 차리든 뭘 차리든, 아니면 아메이만한 백화점을 하나 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재고도 걱정이고 물류 창고도 있어야 될 거고요. 건물 유지비라든지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이 휴대폰만 있으면 돼요. 사업장이 필요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좋은 건 뭐냐면요, 이거 실제 사건인데요,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저기 위쪽에 어느 백화점이었는데 알바하는 직원이 지각도 하고 태도가 영 그래서 잘랐대요. 근데 이 알바 직원이 남자친구 이름으로 백화점에다가 거기 불친절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몇 번 들어오면 가게를 빼야 된다대요. 이 사장님이 몇 억을 투자한 가게였는데 이 민원인 때문에 가게를 빼야 돼. 일단 뺐어요. 너무 억울해서 찾아보니까 한 명이 여기도 아이디가 여기하고 같더래. 그래서 그걸 소송을 걸어갖고 나중에 다 밝혀보니까 잘린 알바의 남자친구가 요즘은 직원도 함부로 못 씁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영재 원장님, 교구는 100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들이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계시고 영재 원장님은 선생님들한테 1000가지의 교육을 모두 다 가르쳐 주시고,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1번이 저 임신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선생님을 뽑아서 이 교구를 다 가르치는데 오전만 수업해 갖고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교육 다 시켜놓으면 또 한 4번쯤이 시집 간다고 나가. 그러면 4번 새 선생님이 구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원장님이 오전 수업을 전부 영재 교구 가르치는 데 썼어요. 그러면 원장님은 가르치는 데 시간을 써야 되고, 선생님은, 지금 들어온 선생님은 오전 시간에 계속 뭘 해야 돼요? 1000개를 다 외워야 돼. 근데 막상 쓸 때 되면 어때요? 다 까먹고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원장님이 1년 내도록 목이 쉬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고민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차리려 했다고.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장님, 차라리 월요일에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빼서 교육 시간. 그래서 이 5명을 앉혀놓고 요번 주는 요 교구 씁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요 교구 가지고 요런 식으로 예를 들면 유창성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고, 7살은 요거에 대한, 6살은 요거, 5살은 요거 해서 요번 주에 가지고 놀 수업할 교구, 영재 퍼들이나 아니면 뭐 오르다나 하바나 이런 것들을 한 3개쯤만 딱 정해주면 1시간 안에 교육 충분히 되고 안 까먹고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딱 하면 이 선생님이 익어요. 그럼 다음 주는 어떤데요? 다른 교구 또 1시간 교육. 그러면 지난주에 새로운 선생님도 1시간만 교육받으면 수업 진행하는데 기본 면접을 보고 들어왔으니까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러니까 오래돼 있던 선생님도 금방 들어온 선생님도 1시간만 수업하면 일주일 동안 수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걸.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원장님 못 알아들으시는 거야. 그래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딱 왔어요. 아메이 딱 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시스템, 나 시스템 단어도 몰랐는데 그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실내 쌓기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OM부터 오늘 FOM 시간부터 해가지고 팀별로 프로그램들이 스폰서랑 함께하는 홈미팅부터 해서 프로그램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맞죠? 지금 요번 주 토요일에는 우린 또 스프링밸리까지 다 있잖아요. 이게 모두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벌려면 나만 공부하면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2차 보너스 공부를 꼭 해보세요. 아메이는 2차, 3차 보너스가 대박이에요. 근데 한 번도 2차, 3차 보너스를 받는 직업을 우리가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알아듣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2차 보너스는 뭐냐면, 자, 여기를 우리라고 생각할게요. 여기를 동생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엄마 아빠 맞벌이 하세요. 내가 큰애. 자, 동생이 6명 있어요. 엄마가 너도 피아노 학원 다녀서 바이엘을 떼고 동생들 6명도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이엘을 학원 가서 배워서 6명 동생을 바이엘을 다 가르쳐야 돼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엄마가 뭘 하냐면, 학원비 내놨으니까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동생들 다 챙겨가지고 노람 학원 버스 오는 시간에 같이 버스만 타. 그리고 학원에 가서 동생을 1번 방, 2번 방, 3번 방, 5번 방, 6번 방에 딱 넣어주고, 너도 이 교실에 가서 피아노 공부하고, 딱 끝나면 동생들 딱 찾아가지고 노란 버스 안전하게 딱 태워서 집에만 와.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메이예요. 우리가 아메이는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도 그거 시스템 뭔지 설명 제대로 못하고 못 알아들었고, 듣는 사람도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근데 자꾸 세미나는 오라 하고, 들었던 강의는 또 듣고, 들었던 강의는 또 듣고. 여러분들 들었던 강의를 또 들어요. 강사님 바뀌죠. 자,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유튜브로 이렇게 봐요. 자, 티처스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 친구가 공부가 노력 대비 결과가 너무 낮아서 우리나라 전국의 최고의 영어 선생님, 최고의 국어 선생님, 최고의 수학 선생님한테 일정 기간 과외를 받아서 성적을 확 높이는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티처스 시즌 1이 끝났어요. 30명의 아이가 상담을 하고 갔어요. 근데 30명의 아이 중에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만점을 받는 애가 몇 명이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30명 중에 2명. 30명 중에 2명만 만점을 받고 28명은 원래보다 조금 낮긴 한데 그만큼은 아니래.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저분은 강사, 나는 수강생, 학생, 그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뭐냐면, 저분은 강사, 저 자료를 나한테 주면 난 저분처럼 할 수 있을까? 나 저분보다 더 잘해야지가 목표여야 돼. 꿈이.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왜 계속 듣냐면, 강사보다 더 잘할 때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몇 개만 듣고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연습만 하면. 왜냐하면 아메이를 다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누구는 3개월 만에 강사님처럼 해내고, 누구는 3년이 지났는데도 목표가 강사가 아닌 거예요. 목표가 그냥 강의 듣는 거래. 들으면 되겠지.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가 강사예요. 근데 내가 듣고 갔죠. 연습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마인드가 학생 마인드로 누구를 만나니까 그분이 나를 학생으로 보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들으세요. 저 표현 너무 괜찮다. 나 저거 써먹어야지. 메모. 야, 저 표현, 유통 설명할 때 저렇게 설명하니까 화가 알아듣겠네. 저거 써먹어야지. 어머, 비전 보너스를 저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 그래서 여러 강사님의 강의를 다, 선배 강사님 강의를 다 듣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자, 볼게요. 직원 필요 없고, 월급 받는 사람 아무도 없고, 스스로 하고 싶은 리더들하고 모여서 세미나장에서 함께 배우는 일이고,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래서 유통 비즈니스 중에서는 돈 투자하지 않고 망할 염려 없이 내가 시스템대로 배우고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렸을 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정보를 설명하는 직업입니다. 자,
35년 됐어요, 아메이가. 30년, 25년 전에는 팔기도 했을 거고 미팅장도 갔을 거고 뭐 여러 가지를 했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갖다 주고 갖고 오고. 자,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30년 전에 내 주문할 거 있다, 우리 집에 좀 온나. 그럼 그 집에 가죠. 그래서 그분이 주문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메이마트에 사러 가죠. 갖다 주러 가죠. 우리 집에 오죠. 몇 번 움직여야 돼요? 4번. 4번을 움직여야 돼서 아메이는 엄청 바빴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소비자가 우리 집에 와서 주문받아라 보다 자기가 휴대폰을 누르는 게 더 쉬워요. 배달은 누가 해요? 전국을? 대한통운이. 그래서 이제 안 해도 될 일은 줄이시고 꼭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공부하고 설명하는 직업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거는 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래서 나는 장영. 그럼 어쩌면 돼요? 좋다. 내 맘 믿어. 이러면 되죠. 근데 머리형은 어때요? 자꾸 따져. 왜? 근데 장영이 공부가 안 되면 머리형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부 안 된 장영은 파트너가 전부 장영이야. 소비자도 다 장영이에요.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자, 그래서 내가 만날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의 말 표현법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책도 좀 읽으시고 강의도 좀 들으시고, 강사님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강사님은 처음 아메를 만났을 때 어땠을까? 그런 얘기들 스토리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유념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을 배우기 때문에 아메이는요, 스폰서가 여자든 나이가 어리든 사회 경험이 작든 많든 상관없이 나보다 1시간이 빠른 스폰서도 스폰서는 스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의와 격식을 딱 갖추고 그분한테 배울 건 다 배우고, 근데 가만히 석 달만 딱 배우면 스폰서님이 안 예쁜 것도 보여요. 그게 보이는 순간 우리 사업이 멈춰요. 그래서 안 예쁜 거는 한쪽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래서 스폰서님을 좋은 것만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요. 모든 강의에서 다 가르쳐 주고요. 자, 맨 아래쪽에 2줄을 보면요. 사업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귀신같이 스폰서님이 아세요. 형제 레그도 알고 다 알아요. 그리고 몰라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픈하세요. 스폰서님, 저 커피 한 잔 해주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둘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시간 돼서 헤어지기만 해도 힘이 나요. 자, 아메이를 아예 못 알아들었으면 어때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알아듣고 제대로 해서 좋은 그룹에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좋은 시기에 핀업을 확 해가지고 막 300만 원 이상 했고 막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럼 되죠 뭐. 여러분들 300, 500만 원이 매달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데 다이아몬드 안 돼서 속상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분은 아메한 지 10년 됐는데 왜 핀이 다이아몬드 아직 안 됐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괜찮아요. 누가 제일 괴롭게? 아메이의 비전은 봤어. 자, 비전을 봤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나의 미래의 모습이 사진처럼 영화처럼 그려진다. 맞죠? 그래서 그 비전 본 거를 내가 이 세미나장에서 한 개씩 배워서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사업 설명을 하면서 그 비전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비전 봤다예요. 꿈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나의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 설명 누구한테 해보고 고민도 하고 너츠 앤 볼츠 1, 2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배우세요, 스폰서님한테. 자,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이렇게 명단 작성해 가면서 약속 잡고 이렇게 진도를 착착착 하면 하고 있는 나는 괜찮아요. 근데 아메이 세미나장은 다니는데 사업 설명할 마음이 없어. 사업 설명 누가 하라면 깜짝 놀래요. 스폰서님이 발표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저 아니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언제까지 준비하고. 맞죠?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걸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창틀에 낀 여자가 돼요. 잊혀진 여자보다, 창밖의 여자보다. 그지? 창틀에 낀 여자가 제일 불쌍하죠. 여러분들 끼어 있을걸? 비전 보너스 막 있고 비전 트립 있는데
그 얘기할 때마다 고개 푹 숙여. 자신 없는 거지. 고개 숙이지 말고 결판을 내세요. 올해 결판을 내세요. 여러분들 비전 보너스까지 13개월의 시간이 남았어요. 충분히 인생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만 마음 먹으면, 나만 변화하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마음 안 바꾸니까 그렇죠. 생각을 안 바꾸니까 그렇죠.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오늘 이 얘기 안 할랬는데 저 살 빠졌죠? 표 나요? 그래갖고 내가 코트 벗고 올라왔어요. 빠졌는데 새 옷을 안 사가지고 옛날 옷 입으니까 별 차이 없으신가 잘 모르시는 분 많이 빠졌죠? 제가 6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굿모닝을. 알았어요. 제가 이때까지는 뺄 마음도 없고 뺄 자신도 없고 다이아몬드가 쉽게 다이어트가 쉽게 나는 다이아몬드는 했는데요. 다이어트가 안 되겠대요. 나는 날씬한 여자가 다이아몬드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숟가락이 조절이 되는데 그놈의 죄송합니다. 이 진심이 섞여서 왜 날씬한 분이 그 몸에 드레스 입히면 죽이겠구만. 다이아몬드 왜 안 한대 왜? 몸이 아깝다 내가. 그랬던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 나는 못한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훅 들어. 그래서 제가 일단 마음을 바꿨고 일단 생각을 바꿨고 그러면서 제가 온 주변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나 다이어트 한다. 그리고 제가 별명을 정했어요. 습관에 맞는 별명. 제가 한입 공주로 바꿨습니다. 한 입만 먹고 숟가락 딱 놔. 너무 맛있으면 세 입만 먹어. 딱 숟가락 놔. 이걸 재미삼아 해봤거든요. 되는 거야. 봤더니 먹으면서 자꾸 빼고 싶다 한다. 몸은 뭐라 해요? 묵자 하지. 몸은 뭐라 해요? 자자 하지. 몸은 쓰면 앉자 하고 앉으면 눕자 하고 누우면 고건다 이가. 맞죠? 그래서 진짜 내 몸하고 싸워서 이기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로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굿모닝이 딱 시작이 됐고 그래서 굿모닝 디톡스를 했거든요. 부산 AP에 픽업 매출을 제가 다 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고 부산의 리더님들이 이렇게 한대요. 황남의 리더님 봤지? 굿모닝 해라. 이러면 끝난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래요. 진짜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이때까지 가졌던 필요 없는 성공에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안 해야 돼. 빼야 돼. 그쵸? 그 다음에 배운 걸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책을 보고 강의를 들었는데 맞지 그렇지 아이고 그럼 다 되지 이라고 집에 가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저 강사님 말처럼 내가 내일부터 해봐야지. 그래서 안 했던 걸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고 내가 성공에 도움 안 되는 건 내 스스로 없애는 그런 탱크화를 하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성공하십니다. 아메이는 누구나 특별한 지식 없이 활동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학력, 능력, 배경, 종교, 남녀노소 아무도 따지지 않아요. 이거 엄청 대단합니다. 신용불량이신 분도 본인이 통장에 돈 받을 수 있는 계좌만 있으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도 필요 없어요. 몸이 아파 누워 있어도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여기. 사람과 대화를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과 시작! 그래서 아메이 내 못하겠다. 인간관계 어렵더라. 무슨 뜻이에요? 나가 내 고집만 하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기업도 우리한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평생 여행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노력. 자, 아메이는 운도 있어야 되고 복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운 진짜 좋고 복 너무 좋고 또 35년 전 그 다단계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스마트폰에 앞으로 플러스 AI 시대라서 우리는 너무 좋고 근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운과 복이 올 수가 없죠.
노력이 기본 깔려야 되죠. 운과 복.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행 의지. 이게 뭐냐면 목표를 숫자로 딱 적어서 이걸 내가 해낼 거다. 이 날짜에 나는 꼭 할 거다라고 하는, 해내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의지, 넘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꾸 무너지죠. 그래서 그래요. 자, 모범 스폰서님을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그래서 모범 스폰서님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올 회계년도 목표가 있는 스폰서. 목표가 있는 스폰서랑 얘기를 하셔야 그분의 목표에 우리가 교집합, 포함이거든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목표 있는 스폰서랑 상담하시면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분의 성공을 위해서 관계자이기 때문에 상담을 잘 해주실 거예요. 우리 교육 프로그램 너무 좋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해야 되는 일을 여러분들 안 하시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게 뭘까요? 걱정입니다. 걱정은 안 하시면 좋습니다. 아메이는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너무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같이 한번 이해해 볼게요. 오늘은 제가 스폰서나 AB를 살짝 다른 방향으로 풀어 볼게요. 자, 소비와 소개비의 원리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네 분이서 꼭 똑같이 소비를, 내 집이 똑같이 해야 소비에서 받은 돈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20만이라고 예를 든 거예요. 꼭 20만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리를 보세요. 자꾸 돈을 보지 말고 원리를. 자, 내 집에서 20만을 썼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총 내가 쓰고 모은 거 세 집. 그래서 합이 내 집 20시간이니까 86% 레벨이고 48,000원입니다. 그래서 48,000원이 4명이 쓴 돈 소개비가 들어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에서는요, 나 없고 빼고, 그래서 여러분 한 집 쓰고 두 집 모았어요. 그래서 합이 세 집 60만 포인트, 캐시백 레벨은 6%고 36,000원입니다. 그러면 큰 내 집에서 숫자 작은 세 집을 빼면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36,000원을 빼면 12,000원. 그래서 나한테는 12,000원 들어오고요. 자, 36,000원이었는데 써서 받은 돈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아메이를 점점점 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지 않고 몇백만 원을 투자하거나 실적을 꼭 맞추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써도 돈을 주고, 나는 하나도 안 써도 소개만 했는데 돈 주는 게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어떤 나단계는 한 달에 실적이 있고, 어떤 나단계는 나의 실적과 파트너의 실적 균형을 맞춰야 되고, 아무리 많아도 균형 하나만 깨지면 10원도 안 주거나 1년간 매출을 체크해서 유지시켜 주거나 몇 단계 밑에까지만 돈을 계산해 주거나 별의별 이상하게 싹 다 있습니다. 아메이만 소비자한테도 돈을 줍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한테 6,000원 주면요, 우리는 6,000원 여러분들 거 뺀 24,000원이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총 계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12,000원을 받았는데 이 안에는요, 써서 받은 돈 6,000원, 20만을 썼는데 어느 위치에서 쓰든 써서 받은 돈 6,000원은 내 집이 똑같으니까 저는 써서 받은 돈 6,000원과 한 집 소개해서 6,000원 해서 합이 12,000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24,000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써서 받은 돈 6,000원은 똑같고, 소개 두 집을 친구랑 동생을 소개해서 받은 돈이 18,000원. 예? 그러면 저기 밑에 정리한 거 한번 봐주세요. 내가 소개 안 한 사람은 소개비는 빵원. 한 집 소개하니까 나는 6,000원. 여러분들은 두 집 소개해서 18,000원. 그럼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12,000원인데? 근데 이게 12,000원이나 18,000원이나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이니까 쓱 지나가는데, 아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봐야 되냐면요, 몇 배 주는 데를 체크하셔야 돼요. 노력은 2배죠. 돈은 3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더 볼게요. 내가 일을 이만큼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을 2번 했는데 돈을 3배 주는. 자, 볼게요. 그래서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메이 제품이 어떻게 좋은지 마음이, 생각이 이해가 돼서, 아우 나는 이 정도는 죽을 때까지 쓰겠다. 거기다가 내가 얘기했더니 주변에 같이 함께 쓸 분을 만나면, 아, 이런 분이 나랑 같이 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이를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하냐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 한 개도 안 사. 그런 사람만 만나고 다니면 아메이가 어려워요. 툭 물어봤는데 원래 썼다. 근데 10년 전에는 썼는데 지금은 뭐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쩌다 보니까 안 쓴다. 이런 분들 있으실 거고. 그래 나는 딴 건 몰라도 이가 안 좋아서 좋은 치약 쓰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은 치약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영양제도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줬을 때 같이 쓰게 하는 2명을 여러분들 일단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생필품을 고르는 기준이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를 알게 돼요. 예. 그래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 동생한테 얘기했듯이 더 알려서 만약에 6명한테 알린다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그럼 노트에 지금 적으세요. 예. 총 나와 2집, 전화 4집 더 하면 총 7집이 돼요. 7집이면 20씩 7집이면 140만 포인트, 캐시백은 한 칸 올라가서 9%. 그럼 12만 6천 원이에요. 그러면 12만 6천 원에 6천 원씩 6집을 똑같이 써서 받은 돈을 드렸죠? 그럼 빼기 3만 6천 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가 남냐면 9만 원이 남아요. 자, 우리가 받는 돈은 9만 원인데 써서 받은 돈 6천 원 있고 속에 6집에서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8만 4천 원. 자, 그러면 노력은 몇 배? 6배. 돈은 몇 배? 14배. 세상에 노력 4배 했는데, 노력을 6배 했는데 돈을 14배 주는 직업이 있나요? 그런 회사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쉬운 일을 50번을 열심히 했을 때, 50번 열심히 했을 때 돈을 500배 주는 게 아메이예요. 50집 제가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마트 가시죠? 그게 생필품 쓰는 소비자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본사에다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문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를 가지면 파운더스 PT가 됩니까? 300만 원 정도가 매달 죽을 때까지 들어올 수 있나요? 물론 이 인원이 그래서 본사가 이랬어요. 본사가 AI를 딱 돌리더니 15분 만에 답이 바로 왔대요. 50집이래요. 그래서 평균 50집 정도가 한 달에 한 번만 주문하면 이분은 피니 파운더스 PT입니다. 빅데이터로.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들. 50집인데 한두 집 빠질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 이사를 가든지 혹은 뭐 여동생이 아메를 새로 시작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쩌면 돼요? 빠진 인원만큼 더 넣으면 되죠. 그럼 그거는 힘들지 않아요. 처음 50집을 모을 때까지가 부딪히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완성하고 나면 처음에 고생했던 것만큼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메이라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3,600이죠? 핀 보너스 또 있잖아요. 2년 동안 주잖아요. 재달성 보너스까지. 그러고 나서 또 뭘 주나요? 여행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쓸 건데 공부하고 시스템에서 원리를 배워서 원리대로 숫자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게 아메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계획대로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랑 엄마랑 제가 삿포로를 갔었거든요. 삿포로를 아메에서 보내주셔서 갔었는데 예전에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볼 수 없는 눈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삿포로를 저희 가족이 따로 갔었거든요. 근데 가는데 재미로 12,000원인가 50% 세일하는 걸 세 탈을 사가지고 산타 알베죠? 그날 저녁에 아빠가 산타 옷을 입고 술을 타 드시더라고, 소맥을. 그래서 우리가 놀렸어요. 아빠 술 타이가 이렇게 막 농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엄마랑 이렇게 해가지고 삿포로 눈을 보러 갔었어요. 지금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죠. 그래서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랑 함께 한 순간 중에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삿포로가 최고였다. 그 삿포로 눈에, 그 온천에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있던 그 순간이 나는 제일 행복했고 그게 마음에 아직 있고.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많이 안 좋으세요. 둘이 맨날 싸워. 이혼한다 소리 내가 10,000번 들었어요. 그랬는데 눈에 가니까 어때요? 손잡고 걷더만. 그때부터 사이좋게 손잡고 걸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았어요. 옆에는 아들이에요. 어제도 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만 얘기할게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마 제가 아메이를 하지 않았으면 저희 아들을 이게 제가 지능 검사하는 영재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만 좀 해봐도 지능을 대충 알아요. 지능 검사 안 해봐도 알겠더라. IQ가 2자리인 거예요. 시간 있으니까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가 애 5살 때 3명이 투입이 됐어요. 저 기억 니은 가리키다가 3일째 애 죽일 뻔했어요. 원래 IQ 138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글을 혼자 다 떼요. 120은 쬐매만 가리키면 얘가 알아요. 100은 시키는 만큼 결과가 나와요. 2자리는 시키면 자꾸 도망가. 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기억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고는 이틀째도 가르쳤지. 3일째는 니은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니은 갈라 하다가 혹시 해서 앞장을 탁 제끼고 이거 무슨 글자야?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뭐랬게? 눈만 껌뻑 내가 진짜 죽일 뻔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사실은 저희 아들이 조금만 똑똑했어도 이 녀석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내가 참 그래야지 했을 건데 애 쳐다보니까 쟤를 공부시켜가지고 아이고 지가 집앞벌이 하겠나 그만 내가 아메이 소비자 모으는 게 빠르겠다. 그래서 저는 상속이라는 글자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투입된 선생님이 외할머니가 좀 신식이셔가지고 ABCD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온 집에다가 영어들 단어를 다 붙여놓고 막 해가지고 막 단어장부터 해가지고 막 교육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할머니 2달 열심히 하더니 보따리 싸가고 가라.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들이 우리 아들 5살 때 왜 그 쇼핑백도 있고 왜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 엄마가 그때 보따리에다가 애 짐을 싸줬나 몰라. 저희 어머니 어떤 스타일이냐면 애 봐줄게 이래라. 여자도 놀면 아깝다 이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래서 애 봐줄게 했는데 얘가 공부 못하는 안 되는 걸 보고는 못 보겠다. 애를 5살짜리 딱 앉혀놓고 할머니가 잘못 키워서 네가 잘못될까 봐 불안해서 안 되겠다. 니네 할머니한테 가라 이래가지고 우리 추운 겨울에 보따리 2개 들고 진짜 왔대.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기억에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건 딱 기억. 엄마 우리 그날 우리 128번 타고 쫓겨났지. 그래가지고 이제 친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 친할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내가 탁 했더니 장난이 아니잖아요. 학교를 보냈는데 애매 구구단을 못 외우네. 구구단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얘를 붙잡고 구구단을 근데 이제 당신의 장손 종손 그냥 대물림 야밖에 없어. 근데 구구단 몰라. 어쩌겠어요. 할머니가 세상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구구단을 계속 반복해서 시켰대요. 그랬는데 6학년 졸업할 때 5계단 겨우 뗐대. 이해되죠? 그래서 계산 나왔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꿈을 심어줬어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너의 30은 어떻게 알고 싶니? 이런 사진 다 보여주고 영화 보여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보여줬더니 동물을 좋아한대요. 그래 괜찮다. 그렇게 해서 꿈을 계속 키워주고 과외비도 좀 쓰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해주고 좋은 선생님도 하고 막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재미로. 그래가지고 진짜 마지막에는 어떤 프로포즈를 했냐면요. 고3 성적은 아직 안 돼. 근데 제가 고3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깁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3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혹시 1억짜리 알바 안 해볼래? 한 달에 1억짜리 10달만 딱 10억 안 해볼래? 어머 뭔데요? 수의대를 가면 엄마가 병원 차려줄게. 엄마가 네가 공부하고 군대 수의대 6년 군대 가고 10년인데 네가 1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내가 연말 보너스를 다 모으면 병원을 하나 차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알거든요. 연말 보너스를 아니까. 근데 뭐라냐면 엄마 난 못 가요. 자신 없어요.
그냥 갔어요, 기숙사 학교를. 그렇게 있다 친구랑 있다가 놀다가 갑자기 친구 보고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그 친구가 아메이를 알아요. 친구 엄마가 아메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네가 바보가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직장 생활을 해서 10억을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적금료 갖고 한번 모아봐라. 네 한 달에 얼마를 몇 년을 넣어야 되겠노? 둘이서 돈 계산을 하니까 10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엄마한테 전화해라. 빨리 한다 해라. 그래갖고 친구가 전화해라, 한다 해라. 그러고는 그때부터 둘이서 머리 맞대고 공부를 진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의대를 갔을까요? 예. 그래갖고 어제 그 농림부 장관인가? 그 수의사 자격증 그거를 엄마 이러면서 가방에서 척 꺼내가지고 탁 보여주면서 딱 하는 말이 엄마 아메이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메이를 했고 꿈을 심어줬고 그래서 나같이 정말 능력 없는 애가 꿈을 심어줬고 될 때까지 하라는 말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다른 애는 한 번 노력해서 잘 되는데 그걸 쳐다보진 않았대요. 될 때까지 하니까 누가? 우리 집에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한다 하면 그 해 안 되면 그 다음 해라도 하는 걸 보여줬고 엄마 주변에 삼촌 이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엄마가 아메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엄마의 스폰서님부터 해서 삼촌 이모 그만둔 사람 빼고 지금까지 있는 분은 다이아몬드 또 그분이 원하는 핀이 다 돼 있고 그래서 노력이 뭔지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뭔지 그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아메에서 배운 대로 했더니 이만큼 됐어요. 여러분들 감동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메이를 하고 안 하고 그건 작은 일이에요. 아메이 하나 때문에 벌어질 그 어마무시한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꼭 그걸 다 느끼고 그 혜택을 다 받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꼭 해내시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는 아메이가 기적입니다.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20년을 제가 아메이 속에 있으면서 기적이거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기적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폰서님 꼭 손잡고요. 함께 해내서 우리 멋진 인생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메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고요. 좋은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